정청래가 검찰개혁 이슈 관련해서 한 얘기를 일단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이원화 조항을 일종의 신분제에 빗대 지적한 겁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정부안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 대표가 정부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수청 이원화 조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0일 전문가를 불러 중수청 공수청법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네, 여기까지 중수청법 공소청법 관련한 정청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그레이트스님, 냉철한 정치평론, 민주진보 진영의 깨 유튜버 채널, 깡님 힘내시라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 갑시다. 그럼 모든 게 끝. 뭐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근데 저게 완전히 유체이탈이에요. 유체이탈이잖아. 그 뭐냐면은 본인이 말끝마다 당정대 원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정대에 한치의 이견도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정청래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은 민주당에도 통보가 됐어요. 민주당에도 공유가 된 사항이야. 대통령실에도 공유가 됐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당에 다 공유가 돼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그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중수청법 공소청법은 정청래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180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국민들을 기반하고 속이는 이런 정치인이 이런 위선적이고 그냥 거의 사기질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리고 한두 번이냐고. 지난번 제가 무차 말씀드리지만은 3대 특검법 합의했을 때 그때 야합이라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본인이 동의를 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딱 뒤집어 엎어가지고 김병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청래가 김병기를 죽인 거예요. 뒤에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이미 그때부터 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거기에 토 달았습니까? 한마디 한 건 있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그건 정청래가 동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가 된 건데 그럼 정청래가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원내대표가 책임을 집니까? 그 자기는 전혀 동의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당원들 유권자들 속이고 그걸 동지하고 뭐 비를 같이 맞는다는 사람이 동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조폭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조폭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 그걸 김병기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하고 다 공유가 됐고 당 지도부가 다 아는 내용이 입법 공지가 된 건데 입법 예고가 된 건데 본인은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와 저는 진짜 낯짝도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는 인간성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자격과 품격을 논하기에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인간이 뻔뻔하고 파렴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며칠 전까지 다 본인이 동의를 해놓고 야 이제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와 이게 골품제냐 신분제도냐? 아니 그럼 골품제고 신분제도라고 그게 그 중수처법에 수사관 이원화가 그런 문제였으면은 왜 그땐 제기를 안 했어요? 문제 제기를. 예, 썬님 감기 빠르게 회복하시고 2025년 9월 11월 올해 1월까지 3연속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외 순방 성과 보도 방해한 민주당 법사위 행태, 이를 강력히 반대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제끼고 멋대로 하다가 결국 김병기 급제명예에서 이틀막한 정청래표 민주당 영구 권력 꿈꾸던 윤틀막과 영구 권력 원팀 인증일까요?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이건 설명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두 가지의 쟁점이. 예, 근데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 지금 뭘 얘기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조국당 족바애들하고 조국하고 김어준하고 저기 그 뭡니까 자가발전하는 거예요. 자가발전. 이번에 중수청법에 혹은 뭐 공소청법에 보안수사권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본인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보안수사권을 꼭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응?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입장이지, 그게 꼭 보안수사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 나와서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검찰청은 이제 올해 10월 달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10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할 문제지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를 해서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정을 하면 돼.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그걸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 보안수사권 꼭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다르죠. 이건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지만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안수사권의 영역은 정청래의 책임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그게 정성호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의 책임에 관할 영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문파 조파 놈들이 보안수사권은 얘기도 꺼낸 적이 없는데 민정수석이 혹은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을 마치 중수청에 혹은 공소청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킨 거야. 정확한 팩트는 이겁니다. 보안수사권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잘 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은.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그건 그렇고요. 예. 로키님, 예, 고맙습니다. 근데 뒤에 쓰신 말은 제가 안 읽어요. 그죠? 예,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건 읽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 뭐 여러 차례 얘기한 적도 있고.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최욱이랑 같이 방송해주세요,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이동형한테 가가지고 김어준이랑 뭐 같이 방송해주세요, 아니면 뭐 김어준한테 가서 최한욱이랑 같이 방송해주세요,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의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뭉친다고, 여기 뭐 임주연님도 하발이 뭉칩시다 그러는데 뭉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뭐 단연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래.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제 스스로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서 방송하겠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왜 와서 저한테 그런 자꾸 강요를 합니까? 예? 미카 기무라님, 검찰개혁은 처벌과 책임을 묻는 입법이 먼저죠.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훌륭한 건물도 올리듯이 검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도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세요.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의 심판이 있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즉 그러니까 그 법률가 출신들을 사법수사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법률가 출신들을 전문수사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원화를 하고 수사지휘를 이제 사법수사관들이 하도록 하자. 이거를 지금 정청래가 신분제 골품제래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수사관이라는 건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예, 로키님, 대표님 고맙습니다. 꾸벅 경청해요. 와락. 네, 감사합니다. 예.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직함을 사법수사관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한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인 거야. 어? 예컨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그걸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고인을 변론을 하면 변호사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그 재판에 어떤 판결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특정 직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언어로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신분제야? 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사는 뭐 일두품이고, 성골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무슨 뭐 저기 농노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럼 예컨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야, 그럼 뭐 의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거야? 신분제야 이거? 야, 이거 다 없애고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부르자. 다 의사고 간호사라고 명칭을 다 없애야 돼요. 이것도. 그제 하나의 신분을 나누는 어떤 계급적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라고 부르지 말고 간호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다 통칭 의료인이라고 부르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가. 저게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을 수사관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을 뿐이야, 이게. 그럼 사법수사관은 수사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법률적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의사는 간호사보다 계급이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 그 문건 있잖아요. 그 문건에 나오면 이제 보면은, 그 논란이 됐던, 그 주진우가 뭐 정부기관의 문건이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했던 그 문건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표현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기형적 구조다. 그러니까 이 이원화를 하는 게 기형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테랑 수사관이 수사 경력이 적은 법조인에게 지휘를 받는 기형적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런 얘기로 바꿔보세요. 베테랑 간호사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의료 경력이 적은 의사에게 지휘를 받는 기형적 구조다. 이게 거의 비슷한 비유잖아. 그죠? 근데 이 수사관이라는 단어를 간호사로 바꾸고 법조인이라는 단어를 의사로 바꿨을 경우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요. 그리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신분제냐고 이게. 의사는 막 간호사를 막 멋대로 해도 되고, 옛날 막 양반들이 상놈 노비 다루듯이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주장대로라면은 이제 의사라는 말도 없애고 간호사라는 말도 없애고 군대에도 계급을 없애야 돼요. 군대에 계급을 없애야 돼. 왜 다 군인이지. 누구는 장군이고, 누구는 대령이고, 누구는 소위고, 다 국가의 녹을 받는 다 군인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군인이라고 다 부르자고.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 군인이라고 불러. 그리고 의사들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료인.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군인. 아,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의원실도 저는 국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도 이게 골품제입니까? 신분제예요? 무슨 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 다음에 거기다 왜 몇 급, 뭐 7급, 6급, 9급, 왜 이런 거래? 그거 신분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국회도 명칭을 다 바꿔요. 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전문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이것도 딱 똑같은 그 말이 되네. 그죠? 국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베테랑 보좌관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의회 경력이 적은 의원에게 지위를 받는 기형적 구조다. 맞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뭐 많이 해봐야 뭐 4선 5선 하잖아. 근데 보좌관들은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들이 일을 다 해. 초선 의원들이 뭘 알아. 예, 인주님 듣고 보니 더 웃김. 저것들이 불공정으로 선동하는 것임. 아니 그렇잖아요. 보좌관들이 다 일을 하지. 그래서 베테랑 보좌관이 베테랑 보좌관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의회 경력이 적은 국회의원에게 지위를 받는 이 기형적 구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회요원이라고 부르자고요. 우리가 국회요원. 국회의원도 말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칭 국회의원이니 보좌관이니 비서관이니 이렇게 계급을 나누지 말고 그 다음에 급수도 다 없애요. 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이거 다 없애고 그걸로 하자고. 저 국회요원. 얼마나 좋아요. 국회요원. 보좌관도 국회요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국회요원. 이거 얼마나 평등사회가 우리가 실현이 된 겁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한 평등이 실현이 된 거네 우리가. 그리고 이게 다 경력으로 하자고요. 경력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꼭 보좌관들을 지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문서에 나와 있듯이 베테랑, 경력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휘를 하는 거야. 임광재님, 당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당대표 그냥 없애 그럼. 그냥 지들 네임밸류 쌓으려고 하는 거지. 알맹이도 없고 그냥 이거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지. 8월까지는 이제 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되잖아요. 그럼 보좌관이 더 경력이 많고 베테랑 보좌관이 국회의원도 지휘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능력주의 사회입니까? 이런 능력주의 사회. 야, 이것이야말로 직업 세계의 어떤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직업의 공산화. 와, 이거 좋다. 직업의 공산화. 민주당 강령을 바꾸자고요. 직업의 공산화로. 다 없애, 씨발. 다 없애고 우리는 모두 평등해.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좌익 소화병이라고 예전에 레닌이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에 이런 좌익 소화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급진주의자들 이런 건 이제 좌익 소화병이라고 합니다. 검찰 개혁은 좋은데 현실하고 이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 문제는 과연 중수청에 누가 가냐 이거예요. 저렇게 되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겠습니까? 중수청으로 가는 순간 나는 그냥 수사관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가 하는 얘기는 그거야. 왜 거기에 사법 수사관이니 전문 수사관이니 이런 신분제를 만드느냐. 통칭 수사관으로 하자는 거잖아, 이름을. 그러면은 어떤 검사가 중수청을 가겠습니까? 중수청에 가는 순간 나는 수사관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아빠 직업이 뭐니? 선생님이 물어보셨어. 우리 아빠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아빠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풍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니네 아빠 검사니 수사관이니 큰 차이가 나잖아, 현실이.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소개팅을 나갔어.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아리따운 여성과 소개팅을 해요. 근데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세요? 그래. 저 수사관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공소청 검사입니다. 이거하고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임광재님,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마누라만 빼고 싹 다 바꾸라고 했듯이 대통령 빼고 그냥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중수청에 누가 가서 일을 하겠냐고.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중수청은 검사들 혹은 뭐 법조인들이 안 가는,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안 가는 조직이 돼버려. 그럼 중수청에 경찰만 있어요. 그럼 경찰만 있는데 중수청을 왜 만들지? 그러니까 조국당 애들이 지금 말 바꾸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연아님, 군이고 의료계고 정치계고 등등 모든 분야의 급수를 없애고 무조건 전문 분야의 능력 위주로만 해서 잘하는 분은 계급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일 안 하고 말 많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일하는 사람들만 남을 듯요. 일하는 분들은 일 잘한 만큼 성과급 받으면 좋죠. 예. 아니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중수청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검사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경찰들만 모여. 그럼 경찰들만 모였는데 중수청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웃기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지들이 야 이거 이원화하면 안 돼라고 막 떠들었고 이거는 제2의 검찰청이야. 검찰청이 다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막 선동을 해놨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검사들이 실제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국당 애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만드는 거네, 그죠?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니까 그 수사를 못하겠지. 그런 목적에서 하는 얘기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 중수청에 뭔가 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은 거기는 그냥 경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중수청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중수청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야 갑자기. 그러면 처음부터 야 이게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눌 게 아니라 검찰청의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들은 기소만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수사는 경찰한테 다 맡기자.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이게. 근데 정작 검찰개혁 논의할 때는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해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중수청 명칭 그대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잖아. 그럼 검사들이 글로 가는데 수사를 못해. 수사를 하지 말래요. 아니 진짜 웃기는 일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고 경찰들만 수사를 하래.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럼 처음부터 얘네들은 무슨 주장을 했어야 되냐면은 누굽니까 조국당 애들은 야 이렇게 하지 말고 검찰청 이름을 공소청이라고 이름 바꾸고 수사는 경찰만 하게 하고 공소청에서 검사들은 기소만 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지금 하는 얘기가 맞지.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작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를 하니까 실행 단계에 들었으니까 야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나오면은 이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주장이 나오냐면 제가 족바들을 SNS나 이제 주장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중수청 없애자. 실제 이 얘기를 해요. 족바들이. 왜? 논리적으로 지금 모순이 생겼거든.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 거야. 이원화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검사가 중수청에 안 오게 되고 검사가 중수청에 안 오니까 그거는 경찰청이지. 그게 무슨 중수청이야. 그게 국수본이지 왜 중수청이 돼요. 그러니까 중수청이 검사가 없는 중수청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걸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바뀐 게 아마 제 방송을 본 것 같아. 족바들도. 쥐들이 생각해봐도 이거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수청을 없애재.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아까 우리 시청자 한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무슨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재.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배가 산으로. 그리고 오늘 누굽니까 신장식이 SNS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 신장식이 뭐라고 썼냐면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재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재. 이게 좌익 소화병, 레닌이 얘기했던 좌익 소화병적인,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좌익 소화병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한마디로 하면 유치한 급진주의라는 거야. 유치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유치한 급진주의. 그냥 무조건 다 없애고 보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신분제냐 골품제냐, 사법수사관 왜 전문수사관으로 이름을 나누냐, 통칭수사관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유치한 급진주의. 이게 지금 조국당 문조털 애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100% 망해요. 제가 이건 단언을 합니다. 얘네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가면은 개판 돼요, 개판. 그럼 그 개판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정청래가 집니까? 조국이 집니까?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작 사고는 문조털 애들이 치고,
예? 그 책임은 조털레가 치고, 사고는 조털레가 치고,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똥을 또 쌓아놓고 또 치우라고? 저는 뭐 대통령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얘네들 주장대로 가면은 진짜 이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진보는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작 중수청 만들어놨는데 검사들이 아무도 안 와. 또 이제 와가지고 중수청 야 그럼 다시 백지화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해볼까? 아니면 공소청만 만들어볼까? 우왕좌왕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유능하고 실력 있어 보입니까? 이 소리 하다가 저 소리 하다가 막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따위로 일 처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진보를 신뢰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 이게 왜 생겼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386 친문들이 계속 우왕좌왕 했잖아. 우왕좌왕. 개혁 입법을 한다고 그러더니 지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뭐 국가보호법을 폐지한대. 누가 뭐 폐지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국가보호법을 폐지를 한대. 그 대통령이 폐지하겠대. 그 여당 내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지들끼리 망해. 진보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왜 생겼는가? 그게 보수 언론에서 선동을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검찰개혁한다고 그랬는데 검찰개혁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왕좌왕하다가 뭐 그 잘난 공수처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히 뭐 빈 깡통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이 무능한 진보라는 프레임 속에 이재명 대통령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들 대안을 내놓으라고. 대안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대안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와가지고 중수청을 없애재? 중수청을 이제 와서 없애져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이게 대안이에요? 난장판을 만드는 거지?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뭐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대안을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도 이러이러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은 얼마든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상호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지금 조털레 애들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까? 임광재님 항상 늦게 하셔서 슬슬 자리에 누우면서 눈팅 모드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터 12시가 다 됐네요. 얘네들이 뭘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있냐고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중수청 폐지, 국가수사위원회 이따위 얘기하고 있어. 밭을 다 갈아엎고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진 거야. 6개월 동안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밭을 갈아놨더니 야 여기다가 우리 그래갖고 여기다 뭐 감자를 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감자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심어. 그럼 다시 짓자는 거야 농사를. 그럼 6개월 동안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시간 낭비. 이러다가 5년이 지나가는 거야. 5년이. 참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 정청래가 박시영 TV 나가가지고 떠든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위험 수위를 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불만이 있어도 직접 언급을 한 바가 그렇죠. 없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청와대 참모들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당의 의견을. 네. 그렇습니다. 네. 최고위원들하고도 다 의견을 교류하고 또 몇몇 의원들한테도 의견 듣고 했는데 거의 100%예요. 예, 예. 생각이. 예. 제 생각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니 이 정부 입법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또 대대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잘 토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율이 된 거죠. 네. 그 이제 공항 귀빈실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니 뭐 청와대 입장도 이렇게 한 거를 그냥 브리핑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브리핑 하라고 지시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험 수위를 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자, 여기까지 박시영 TV에서 정청래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뒤에 한 얘기, 뭐 제가 볼 땐 다 짤데기 없는 얘기고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정청래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커뮤니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딴지 게시판이지. 딴지 게시판을 보니까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러면 얘기를 하면서 이 딴지 게시판에서 전에는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좀 비난을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더라.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이 들어가지고 대통령께 가가지고 딴지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욕을 합니다. 딴지 게시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가 무슨 짓을 하러 간 건지 공항에. 쩔레쩔레 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한테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의견 수렴을 뭐 검토를 할 수 있게 좀 바꿔주세요. 뭐 이게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의견 수렴하겠다라는데. 라이리 마하사님, 문조털레는 뱀의 혀 때문에 망한다. 지금 민주당에 국민은 없고 완전한 권력투쟁이다. 아니 참 다 떠나서 정말 천박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 본인 딴지 게시판이 뭐 본인은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민심의 척도입니까? 딴지 게시판이?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하는 걸 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걸 대통령께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당대표가 해야 될 행보예요, 여러분? 제가 정청래를 헬륨보다 가벼운 인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헬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는 다 문제지만 이 한없이 이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나이가 무슨 20대 30대도 아니고 60 내일 모레면 60이 넘었죠 지금? 60이 넘었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의원이 60이 넘은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들여다보고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대통령님 욕을 하네, 우리 딴지, 나를 사랑하는 우리 딴지 대통령님 욕을 하네, 이것들이 내가 가서 대통령님한테 전해드려야지. 진짜 창피합니다. 제가 아까 뭐 장동혁이를 조롱을 했는데 이게 뭐 장동혁이를 참 조롱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